애플사가 이때까지 중국에서 발을 뺄까 말까 인도에다가 땅 좀 사서 공장 비슷하게 일단 지어놓고 좀 해보지. 그래서 제한적으로 했었어요. 이번 코로나 진행되고 나서 애플사 어떨 것 같아요? 야, 방 빼. 폭스콤, 애플의 그 중국 그 생산기지 총괄 운영하는 폭스콤 같은 경우 이제 문 닫게 생겼다고요. 저거 방 빼요. n분의 1로 깎이는 거예요. 인도, 베트남 이런 데로 옮겨간다고요. 애플이. 분산돼서. 끝장난 거예요. 중국은. 자, 그럼 중국이 이렇게 해서 침몰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중국 침몰한다는 뜻은요.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뒷배가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김일성 영생교의 뒷배가 증발한다.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니죠. 중국 지금 북한이 지금 초조해서 뭐 미사일 2개 쐈대죠. 단거리죠. 단거리. 미국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미국. 단거리야 너 쏴봐. 어떻게 할 텐데 네 뒷배 날아간지 다 알아. 너 뒷배 날아가고 중국이 무력화되면 임마 너는 하루아침 해장국 거려. 미국 입장 딱 이거거든요 이제. 저 김일성 영생교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게 연착륙해서 뭐 최용해가 이끄는 혹은 뭐 김경옥이가 이끄는 그 주식지도부 제1부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무슨 또 새로운 전체주의가 나오냐? 못 나옵니다. 왜냐? 그런 게 나올 수 있었으면요. 동구권 무너졌을 때 북한이 같이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은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신세를 졌습니다. 한 가지 신세를 지고 한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신세는 뭐냐? 소련이 김일성회를 내세워서 공산화를 확 45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배웠다는 사람,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 거기에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튀어서 내려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수십만이 내려왔어요. 한 4, 50만 될 거예요. 6.25 전에 내려온 사람만. 그러니까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내려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반공교사야. 우리 아버지가 지주라고 철사줄에 묶여서 나무에 또 매달려 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요. 그거 얘기하잖아. 저희도 큰일 날 놈들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과정에서 북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게 그때 우리가 큰 신세를 입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어요. 뭐냐?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동구권에서 일어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높이가 대한민국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번 물꽃 튀어서 한번 정보 제대로 딱 공식적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수준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돼요. 북한 주민이.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고요. 김일성 영생교든 아니면 전면적 개혁개방이든 중간이 없어요. 전면적 자유화, 전면적 개혁개방이든 중간이 없습니다. 이거 중간이 가능하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자들이 제가 이제 이름 걸어놨게요. 민혁당, 이른바 시대정신, 김영환, 이른바 전향했다고 하는 최홍재, 그 밑에 중간 허리가 허헌준, 그 밑에 막내가 신보라, 그 옆구리가 하태경, 이 인맥들이에요. 이 인맥들의 관점이 뭔가 중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간이 올 때 자기들이 들어가서 작업해서 거기에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북에 대한 그 영향력과 남쪽에 대한 영향력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한국을 이끄는 최정상급 지도자가 되겠다. 이게 그 집단의 로망입니다.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단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유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환은 저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5년 후배고 거기 핵심 멤버들 보면 저 뭐 대학 후배고 다 이래가지고 같은 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 느낌엔 그래요. 제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들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아마 많이 공천들 받을 거라고 생각돼요. 이쪽 인맥들이.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놓는 거예요. 어쨌거나 북한은 그래서 중간이 없다고요. 이게 전면적 자유와 전면적 개혁 개방이든지 아니면 김일성 영생교든지. 그렇게 중간이 없도록 만든 게 누구냐. 대한민국의 존재 그 자체예요.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 경우에 중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분단구조가 붕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유조선이 건국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중간에 미국 혹은 국제사회, UNC가 이끄는 임시행정기구 단계를 거치겠죠. 한 5년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자치 능력이 배양이 될 거고. 그 자유조선이 건국된다고요. 자유조선이 건국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 자유조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을 삶의 기반으로 삼기 때문에 남북 간에 바로 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 두 개의 국가지만 완전히 한 몸처럼 돌아가는 그런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 FKC가 나오게 돼요. 이 뜻이라고요. 자, 이런 일이 펼쳐질 때 종중 종북에 설 자리가 있냐고. 이 자들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매장되고 제거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들은. 그래서 내놓고 지금 저지랄 하는 거예요. 내놓고 중국 앞에 가서 엎드리고 내놓고 지금 별 개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그러면 짝퉁우파는 어떤 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짝퉁우파에 숨어있는 안고는 뭐냐면 중앙의 여시제 같은 데서 딱 보이듯이 여시제라는 그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한 그 연구소의 뜻이 나경원이 거기 들락거렸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 선대본부장 맡은 이광재가 거기 사무총장인가 했을걸? 마구 다 들락거렸어요. 여시제. 여시제 같으면은 그 뜻이 뭐냐. 공산당이 가장 잘 쓰는 사자성어인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나아간다. 에서 따온 여시제예요, 그게. 자, 그럼 이 자들, 이 짝퉁 우파들의 안고는 뭐냐? 친중 영구분단이라고요. 근데 분단이 무너졌어. 그럼 이 자들이 폐업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키메라처럼 변신해요, 이 자들. 이 자들이 정말 골아픈 자들이에요. 핵심은 조선중앙이고요. 1차 동심원은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그 실행 총책임자로서 박형준. 박형준은요. 이쪽 정치판에서는 이마빌딩 팀이라고 흔히 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MB 이명박 때의 그 핵심 멤버들 중에 일부가 이마빌딩에서 모였거든요. 이마빌딩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사무실 월세가 커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이마빌딩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잘 풀려서 나간다 그래서 굉장히 그 뭐라 그래 프레스티저스하다 그러니까 좀 이제 몸값이 높은 빌딩이에요. 이마빌딩이. 그러니까 어딨냐면은 종로구청 뒤에 그러니까 역사박물관 뒤에 있어요. 이마빌딩 팀이라고 부르는데 이 팀의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 보면 박형준, 김용태, 정태근, 권택기, 김세연 이런 사람들이고요. 요새 공천되는 사람들 보면 저 김세연이 뭐 청년 전략 공천 그럼 김세연이 인맥 사람들 다 공천되고 그래요 요새. 미래통합당 요새 난리가 아닙니다. 저기서 자 보세요. 박형준 저거 출신이죠. 중앙일보 출신이죠. 김용태 저긴 기자도 아니에요.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출신이에요. 홍석현 측근. 다 줄줄이 저런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을 거의 접수했다고 보이거든요. 황교안은 거의 바지사장 같이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최근에는 선대본부장에 유승민, 김종인이 나온다. 옹립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잖아요. 그 지경까지 갔다고요. 누구는 야 거기 이미 유승민 김무성 당이야. 그 저기 황교안이는 저기 무슨 바지 사장인데 뭐 이런 얘기까지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거 뭐 할 거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사전투표 표 바꿔치기를 막아내면 그것만 막으면은 총선은 이쪽 진영이 대승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저쪽이 대패합니다. 문팔육이 대패예요. 사전투표 표 바꿔치기만 막으면.
이렇기 때문에 짝퉁 우파에 대한 견제 투쟁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은 조선중앙이 이끄는 짝퉁 우파에 의해서 접수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 상황은 어떨 거냐? 미래통합당으로 표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짜증나 있고 분노해 있잖아요. 그럼 야, 큰 집 내세워서 그냥 큰 집에서 그냥 아무튼 문재인이 끌어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쉽잖아요. 일단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란 브랜드 가치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요, 지금. 또한 그때가 되면 100만 명이 훌쩍 넘을 거예요. 4월이 되면 감염자가. 우한 코로나 분노 게이지가 최고치에 이르게 될 거라고요. 막 사망자가 몇천 명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러면은 우한 코로나 분노 게이지가 최고치예요. 그래서 우한 코로나요, 저만 해도 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당뇨가 있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평소에 폐가 많이 상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근데 이제 고급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손도 못 써보고 돌아가신다고요. 저기 입원 대기하다 돌아가셔 버리잖아. 전 집에 에드빌하고 타일레로 이만큼 사놨어요. 한 6, 7만 원어치 사재기 해놨어요, 집에. 저희 식구가 좀 많아서. 해열이나 하고 죽자 이거요, 죽더라도. 통증이나 가라앉히고 죽자. 의료 서비스가 받아낼 수 있는 그 임계치에 지금 막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거 넘게 된다니까요. 이거 몇 주 지나면. 이거 넘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생각? 신천지에 다 뒤집어 씌운다고? 신천지에 다 뒤집어 씌워? 박원순이처럼 뭐. 나 신천지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거기 그 진중권이가 말 잘했더만 NL적 행태다 그러는데 그건 좀 아무튼 간에 좀 거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그 우한에서 그 중국 기독교의 성지인 우한에서 십자가 불타고 교회 다 빠개지는데 거기에다가 저기 그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 신천지 그 예배소를 지을 수 있었다는 얘기는 중국과 상당한 교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산당 쪽과. 아니 무슨 재주로 짓냐고. 남들은 십자가 불타고 교회가 포크레인에 찍혀갖고 무너지는데. 아니면 연락 주세요. 제가 출연시켜서 해명할 기회 드릴게. 어쨌거나 지금 신천지에다 뒤집어 씌운다고 사람들이 분노 안 하겠냐고요. 분노해요. 당연히 분노하죠. 사람들이 다 바본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진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이제 그 짝퉁 우파, 조선중앙이 이끄는 짝퉁 우파에서 접수당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진영이 처음 형성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의 합당은 제가 그래서 자유공화당의 탄생은 그래서 그걸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디까지 견제하고 어느 수준에서 이게 이제 맞겨를 거냐. 그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할 근본이 못 돼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저는 정치 일선에서부터 한 걸음 뒤에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정치판이 요새 매일 매순간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뒤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무슨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매일 매순간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통합당이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하고 어떻게 딜을 쳐야 된다. 어떤 식으로 미래통합당을 압박해야 된다. 어떻게 견제해야 된다.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뭐 좋은 판단이든 나쁜 판단이든 그릇된 판단이든 안 그릇된 판단이든. 그러나 여기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구별 자유시민 조직이 태동해야 됩니다.
이 짝퉁 우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선거구별 자유시민조직입니다. 저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요. 그동안에 있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서 선거구별 자유시민조직 만들려고 노력을 했겠죠. 저자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 보세요. 선거구별 자유시민조직 만들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내지 후보의 바 조직을 만들었지 선거구별 자유시민조직을 시도한 적이 없어요. 저거요. 자유우파 시민단체, 태극기, 교수 지식인, 그다음에 정당원,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구별로 한 200~300명씩 딱 와꾸 짜기 시작하잖아요. 스크럼 짜면. 그렇게 선거구별로 한번 스크럼이 짜이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미 접근해 가고 있는 선거구가 몇 개 눈에 보여요. 저 이제 공정선거 지원단 하다 보니까. 한번 스크럼이 짜이면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생적이 돼서 누구의 말도 안 먹혀요. 그냥 다 참조사항이지 지시가 안 먹혀요. 누구의. 그러니까 누구의 조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돼요. 굉장히 자생적인. 이 자생적 선거구별 민초 조직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한 자유공화당이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선거의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자유공화당만이 해낼 수 있는 게 그거라고요. 바로 그거라고요. 저거는 특정 지역 향후에 혹은 뭐 주사파 동호회 뭐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저쪽 애들 혹은 뭐 노동조합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저쪽 애들은 이거 못해요. 또 짝퉁 우파 이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저런 게 만들어지면 자기가 먹을 빵이 없는데 자기 조직이 아닌데 자기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저거 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거는 굉장히 사심을 버린 헌신적인 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공화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공화당은 몇 석 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유공화당의 지금 양대 인맥이잖아요. 하나는 자유통일당 인맥, 다른 하나는 우리 공화당 인맥. 이 양대 민초 인맥이 각 선거구별로 피를 섞고 DNA를 섞고 살을 섞겠다. 그때 섞을 때는 자유공화당이란 당이라는 이름으로도 섞지만 보다 외연을 넓혀서 자유파 시민단체, 태극기, 교수 지식인, 여기 그다음에 신앙인 여기랑 전반적으로 섞어버리겠다. 이런 근본적인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왜냐? 백모말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너무 억울하잖아. 상대방이 너무 태극기 들고 이때까지 진실을 얘기해온 이쪽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있잖아요. 영어로 marginalize. 상대를 안 해버리고 있잖아. 언론도 스포트라이트 안 주고. 그리고 뭐 탄핵은 그냥 완전히 묻고 가자 봐. 뭐 이런 식이고.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공략도 못하고. 복장이 터지잖아요. 그 복장이 터진 에너지가 어디로 나와야 되냐고요. 바로 선거구별 자유시민조직으로 그 형성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핵심과제 1번입니다. 2번 핵심과제가 뭐냐? 선별적 숙정을 해야 됩니다. 짝퉁우파 본산을 때려버려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세현이가 뭐 청년 전략공천이라 그래서 누구 어디 세우고 이 짓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거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전부 다 저격하면 안 됩니다. 할 힘도 없고 그랬다가는 고립돼요. 그러나 김용태, 나경원, 정태근, 장제원, 권성동 한 10여 명 될 거예요. 많으면 10대 명. 여기는 본사는 그냥 선별적으로 숙정을 해서 이번에 날려버려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김무성이 유승민이 지들이 힘을 어떻게 쓸 텐데.
뱀 목이 잘렸는데 힘을 어떻게 쓰냐. 여기 딱 치면 아래 마비잖아요. 여기를 쳐야 돼요. 여기를. 그게 바로 여기에 이름이 뭐냐. 김용태, 나경원, 정태근, 장제원, 권성동 이런 자들이 바로 목입니다. 목을 딱 치면 전신마비 아닙니까. 목 아래는. 그러면 김세현이가 꼽아놨고 김무성이 꼽아놨고 유승민이가 꼽아놨고 박형준이가 꼽아놓은 그 사람들이 늘 선거구에서 이미 자유시민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 눈치 보고 누구 말 따르겠냐고. 끈 떨어진 저 위에 말 따라? 아니에요. 선거구별 자유시민의 말을 따르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거구별 자유시민으로 진지를 구축하고 뱀 대가리가 이게 뭐 어디냐. 조선중앙, 김무성, 유승민, 박형준 이게 뱀 대가리입니다. 뱀 대가리 바로 아래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고 뱀 목을 자른다.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두 개 성공하면요. 시간이 저희 편입니다. 시간이 저희 편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선거구에서 100명 모인 사람들이 200명 되고 더 안목도 높아지고 더 세련돼지고 정치적으로 200명이 300명 되고 300명이 500명 되고 선거구별로 1000명씩 뛰어보세요. 그래서 20만 명이 조직돼 보세요. 어느 날 4년 후에 2년 후에 게임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반석 100년이 잡힙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스티커부터 좀 사시죠 뭐. 노 차이나 문재인을 우한으로 중국인을 중국으로 흰색 바탕 100장 투명 100장 1만 원에 모십니다. 물류비 포함이고요. 문자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010-8489-8112 문자로 수취인 주소 성함 핸폰 넣고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셔도 돼요. 미니북.kr에서. 단체에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벌크입니다. 흰색 바탕 1,000장에 3만 원, 투명 1,000장에 32,000원에 모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명선거지원단 여기에 뭐 정당인, 신앙인, 교수, 지식층, 태극기, 자유우파 시민단체 다 모이면 돼요. 이거 6월 말까지고요. 6월 말 끝나고 나면 어떤 일 벌어질 거냐. 본인들끼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온라인 가입 2020korea.com 문자 신청 010-3330-1142입니다.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표 바꿔치기 막아내야죠. 그리고 책도 많이 사서 뿌려주세요. 10,000원에 50권 공명선거지원단이 자유통일한국을 만들어갑니다. 단체에서 사실 때는 5만 원 보내주시면 물류비 포함해서 400권, 무려 400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